앞으로 역대급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22년, 23년, 24년, 25년, 2026년까지 해서 집값이 계속 조정받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물론 지금은 뭐 주택담보대출금리 8%, 내년에 10%, 내후년에 12%, 상당금리 기준 말이죠. 뭐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서 부담해야 될 이자는 더 늘어나는 거죠. 뭐 아비규환, 뭐 충격, 혼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뭐 이런 상황에서 뭘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꽤나 위험한 모습이죠.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지켜봐야 되죠. 기다려야 되죠. 뉴스 보면서 주변의 분위기 보면서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. 그리고 23년, 24년 조금은 뭐 움직일 생각들을 해야죠. 왜냐? 25년 말 2026년 이때쯤 뭐 부동산을 매입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죠. 뭐 그때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거죠. 뭐 무리하게 부담을 내서 하는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고요. 뭐 좀 현실적인 생각들, 좀 안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해야겠죠. 뭐 그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생각처럼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죠.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? 뭐 버텨야죠. 견뎌야죠. 뭐 앞으로 4, 5년을 잘 견디면 나중에 또 팔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. 확실한 건 뭐다? 그때까지 잘 견뎌야 된다. 잘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. 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. 뭐 아파트 산지 6개월 만에 1억 8천 낮춰서 판다. 이 말장난이죠. 뭐 호가 기준의 최상 단위였던 게 뭐 조금 내려갔다라는 걸 저렇게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저건 말장난이고요. 어떻게 아파트 산지 6개월 만에 1억 8천 낮춰서 팔 수 있습니까? 그렇게 못합니다. 저런 사람들은 2억짜리 집이 10억까지 올랐다가 뭐 8억쯤 될 때 판 거예요. 진실은 그렇다라는 거죠. 뭐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집값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살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죠. 그리고 2025년, 2026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뭐 그때 되면 살려고 하겠죠. 그때 되면. 물론 그 시기가 지금 좀 망한 거고 나중에 또 계속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주택거래 부담지수가 얼마나 내려갈지도 봐야겠죠.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내년 이맘때가 되면 주택거래 부담지수가 120, 130, 130까지 120에서 130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엄청 빠른 속도죠. 지금이 200에서 한 220쯤 되잖아요. 뭐 집값은 뭐 내년 되면은 2017년까지 떨어진답니다. 2017년까지. 내후년 되면요. 2015년 수준 내려가겠죠. 24년에 2015년 가격까지 내려간다. 2025년에는요. 2025년에는 뭐 한 14년 정도 가격으로 가겠죠. 뭐 그때를 보고 지금은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. 뭐 경기 침체 그리고 부동산 하락 초입에 이미 들어섰다고 얘기하죠. 집을 팔려면은 지금 서둘러서 파는 게 낫죠. 뭐 지금 현재 이미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. 뭐 30평대 19억 뭐 18억 뭐 17억 8천도 나와 있네요. 뭐 이게 현재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게 나중에 점점 떨어져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뭐 잠실에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 한 12억 10억에서 한 12억까지 내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년에요. 그 다음은요. 2024년쯤에 뭐 한 9억에서 10억쯤 하겠죠. 25년에는요. 8억에서 한 10억쯤 하겠죠. 8억에서 9억. 25년에는요. 7억에서 8억 할 수 있고요. 2026년에도 7억에서 8억 할 수 있고요. 사실상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 혹은 60% 하락 이 정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. 너무 많이. 하남의 아파트가 뭐 6억 3천 뭐 6억 2,500에 사서 뭐 6억 2,500, 6억 3천에 팔았다는 거죠. 뭐 이래저래 보면은 뭐 집값이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뭐 집값 급등기인 작년에 집을 산 사람 중에서도 집을 팔려는 움직임이 됩니다.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
뭐 손절매하겠다라는 거죠. 당연한 얘기인 거죠. 너무 무리하게 일을 벌렸던 거죠. 무리하게 벌렸던 거를 하루빨리 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모습인 거죠. 뭐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. 7월달에 644건, 8월달에 627건이죠. 뭐 9월달 되고 10월달 되면 뭐 500건대로 더 내려가겠죠. 500건 되고 400건 되고 뭐 내년 되면요 2, 300건밖에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. 주택가격 하락이 더 심해지고 또 이자 부담이 더 커져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은 더 심해지는 거죠. 가격 하락 기대와 이자 부담 증가로 거래 절벽이 더 심화된다라는 거죠. 이게 현실입니다. 트리지움 25평이 2015년 9월에 2015년 5월에 9억이었는데 금매 나온 게 7억이다. 이러고 있는 거죠. 17년에 9억입니다. 17년에. 14, 15년에는요. 7억이죠. 6억 5천에서 한 7억 5천쯤이었습니다. 6억 5천에서 한 7억 5천, 8억 이 정도였죠. 지금은요. 지금 17억이래요. 뭐 그러니까 집값이 금방 거래가 활성화될 리 없는 거죠.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.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. 건매물이 어디 있습니까? 거래가가 실가격인 거죠. 그동안에 너무 가짜들이 많았습니다.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겠죠.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.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더라는 거죠. 만만하지 않더라는 거죠. 그냥 막연하게 그냥 괜찮을 거야. 별일 없을 거야.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.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금방 뭐가 나아지거나 괜찮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꽤나 어려운 상황에 꽤나 힘든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지 궁리해야죠. 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냥 되는 거 없다. 만만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뭐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더라. 어렵더라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삶의 모습은 점점 더 냉혹하다, 참혹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뭐 금방 뭐가 좀 되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더라는 거죠.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. 좀 더 오래 두고 봐야겠습니다. 우리의 삶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지내야 될지 잘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욕심 부리는 게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